예,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. 그런데 3시간 경론 끝에 현 원내대표인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내걸었는데요.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.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.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던 바 있습니다.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.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윤호중 비대위는 안 된다.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바로 김두관 의원입니다. 위기 수습과 지방선거 승리가 불가능하다. 혹은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발언자 70% 이상이 아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.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렇죠. 3시간 정도 경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.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내에서의 위상, 이게 사실은 강성친문 이런 게 늘 따라다닙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강성친문인 사람,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이 뽑은 것은 39%가 정권교체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럼 정권교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멤버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이걸 수습하겠다?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게 되는데, 그걸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죠. 더군다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시절에 작년 8월에 부동산 3법 처리할 때 있죠. 그때 그냥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. 이 부동산 3법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? 그게 이제 수도권 민심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대선 패배에 윤호중 원내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책임을 안 지고 나는 이걸 수습하겠다고 나서니까 저 부분에 대한 당내뿐만 아니고 저는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약할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말씀하셨던 그 부분 한번 볼까요? 부동산 때문에 대선 진 거 아니냐. 그럼 부동산 책임자들을 당에서 내보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. 저희가 화면을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. 그걸 모르시다뇨. 평균 집값 모르세요?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? 뭐합니까?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, 지금?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?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.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. 차재현 교수님, 저와 한번 서울 지도를 볼 텐데 물론 여기에 윤석열 후보 득표가 높았던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에서 민주당이 진 이유가 부동산 분노 아니었냐, 종부세, 부동산. 그럼 왜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을 안 지냐, 이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김도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,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, 그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, 이런 사람들 당적 출당시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여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요. 사실은 지금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권심 반론이 태동되었고,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정권 재창출이 힘들 거라는 부분은 사실 지난해 4.7 재보궐선거에서도 완벽히 드러났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금 민주당이 위안을 삼다면 지난해 4.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25구 전구에서 다 졌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4개구에서였는데 14개구가 유독 지금 1주택자 이 종부세 가구가 많은 쪽이라는 것이죠. 그렇다고 한다면
지난해 4월달에 사실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심판은 이 종부세에 대한 그러니까 세수가 높아지는 세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상당한 분노한 민심과 플러스 이 지금 강북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상당히 박탈감까지 합쳐져서 심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은 사실은 종부세 정도만 이렇게 국한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. 예.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지금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 부동산 민심에서 이 엇갈리는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그 수습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래서 인적 전선 얘기도 나오고. 근데 아까 김주일 대표님이 인용하셨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왜 졌냐? 부동산, 뭐 내로남불 논란, 그리고 강성 친문들에게 끌려다닌 거 아니냐? 강성 지지자들에게. 이 세 가지가 윤호중 비대위원장가 뗄래야 뗄 수 없다면 결국 쇄신이 되겠냐? 뭐 이 부분인데요. 그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부원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. 제목이 뭐냐면은 0.7%포인트의 패배. 이제 민주당은 0.7%만큼 혁신하게 될 것이다. 아하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젖잘싸 분위기, 졌지만 잘 싸웠다. 이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 팽배하면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를 지금 전한 겁니다. 원래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. 지금 딱 그거예요. 그러니까 원인이 굉장히 또 너무 다양합니다. 이를테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시하시는 분, 뭐 저거를 중요하시는 분, 막 이게 중구난방이고 게다가 윤호중 이 비대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에까지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기도와 호남 빼는 거 다 졌거든요 이번에. 예.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아니라 득표율을 보면은 대선에서.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간다라면은 어떻게 될지는 명약관화한 거죠.